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연초부터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 조정의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뉴스나 언론에서는 지금 증시가 상당히 가열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이 개인들의 신규 계좌 건수까지 지속적으로 급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용투자, 이 심지어는 이 B2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증시의 가열 조짐이 상당히 이렇게 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심심찮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면에서 코스피가 이제 3천을 찍고 다시 좀 큰 이 조정의 길로 좀 접어들게 되는 것일까? 증시 이제 끝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에 더불어서 콜옵션, 풋옵션 비율로 이렇게 한번 증시를 살펴보고, 뒤이어서 장단기 금리 차로 증시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적각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선물 거래나 이 풋옵션, 콜옵션 비율 이런 이야기를 조금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그냥 금융 투자를 조금 하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그 풋콜 비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 지표가 지금 풋콜 비율을 제가 들고 온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풋콜 비율이 1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율이 여기가 1포인트를 가리키게 되는데, 1을 넘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 과거의 그 코로나 작년 4월에 이런 급락장이 펼쳐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풋콜 비율이 1을 넘으면, 그러니까 1을 넘게 되면 파는 사람이 많아서 하락장이 예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풋콜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주식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승장이 예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변곡점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 풋콜 비율이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증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급등하게 되면 역시나 증시의 조정, 그리고 그 이후 또 9월에 있었던 갑작스런 급등, 그럼 또 증시가 조정, 그리고 10월도 똑같습니다. 갑작스런 급등 이후에 증시의 조정. 지금의 이런 지표를 그래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풋옵션, 콜옵션 비율이, 풋콜 비율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증시가 이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덧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0.35, 그러니까 역사상 약간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 0.35 비율에 이르게 되면서 증시는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 풋콜 비율을 보더라도 이 그 콜옵션, 풋옵션의 이런 비율이 상당히 이렇게 가열 국면에 지금 이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한순간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바닥을 찍고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정도 레벨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증시는 사실상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 자체가 바닥을 찍었고 약간 그 턴 어라운드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지금은 조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약간 좀 그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들, 증시의 조정 국면이 한 번 더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풋콜 비율의 상승과 함께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질지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증시의 조정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제가 이 지표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첫째로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가열 국면에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이런 그 변곡점에 나타난 이런 그 변곡점에 지금 나타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이런 신규 진입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자.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최근에 이런 조정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금리 상승을 약간 경계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주가 상승의 배경이 아무래도 이 달러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약간의 그 돈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의 가열 우려가 안 그래도 커진 상황 속에서 이런 저금리와 유동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일단 증시를 이렇게 1차적으로 좀 몰고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상원 최근에 그 조지아주에 민주당 상원까지 뭐 이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상 블루웨이브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뭐 이런 뉴스들 저 깍씨가 생각하기에 뭐 사실상 약간의 그 끼어 맞추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원인이 유동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증시의 조정이 현실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이런 뉴스 이야기는 끼어 맞추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미국채 장기 금리의 이런 급등 현상이 정말로 주식시장에 이런 조정을 강하게 불러올 만큼 좋지 않은 현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뒷장에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국채금리의 이런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주식시장을 이런 금리 상승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장단기 금리 차랑 같이 금리 변화를 좀 다변화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흔히들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경기 회복 신호를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이 상당히 완화적이구나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긴축으로 다시 선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뉴스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상 부정적으로 해석돼서 이게 그 금융위기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에는 금융위기 그러니까 여기 국면 어김없이 금융위기가 많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뭐 실제로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이 데이터 아래에 이런 지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확대될 때 역전되었다가 확대될 때 그리고 이번에도 역전을 터치했다가 확대될 때 어김없이 코로나 그리고 금융위기, IT버블과 같은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었고요. 현재도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의 이런 그 확대 현상이 약간의 부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 중인데 조만간 이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기 금리차 확대와 축소, 확대 축소 이런 국면에서도 서로 이 성격이 다른 만큼 면밀하게 한번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차 사실상 제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 장단기 금리차와 아래는 미국의 이 주식 주가 지수를 제가 들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A, B, C, D 그리고 A, B 그러니까 현재의 국면이 과거의 어느 국면이랑 비슷한지 이렇게 좀 대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A 국면, 이 국면의 경우 금리차가 확대되고 그리고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국면을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직후 이 적극적으로 단기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이렇게 통화정책을 상당히 완화하면서 단기금리가 상당히 날아가게 되고 장기금리도 하락을 하지만 단기가 더 내려가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적극적인 완화 정책으로 단기금리가 상당히 내려가게 되었으나 장기금리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국면에는 이 단기금리가 이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B국면 통화 완화 정책 기조로 여전히 단기금리는 낮은 국면을 유지했지만 이 유동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경기가 반등하게 되었고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국면 그래서 이때는 경기 회복 신호로 단기금리는 날았지만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여전히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 시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C국면 여전히 단기금리는 나왔지만 다시 이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이 축소되는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D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장기 금리는 더 상승했고 단기 금리도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또 아웃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국면이 어느 국면이랑 과거의 어느 국면이랑 가장 비슷할까? 저는 이 B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A국면은 작년 3월, 4월 이 시기에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훨씬 더 하락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었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었지만 단기금리는 이렇게 낮은 반면 장기 국채금리만 상승하게 되면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국면 그러니까 과거의 비국면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현재 단기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장기금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해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확대되는 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과거의 비국면처럼 오히려 단기금리가 이 유동성의 정책이 유지해주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은 B의 국면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장기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단기금리는 오히려 하락 안정화되어 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2년물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고 10년물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경제가 지금 회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 상승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저는 주가가 조금 크게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일단은 제대로 조정을 하려면 결국에 통화정책에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연준에서도 아직도 그 긴축에 대한 말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고 통화정책에 선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기금리의 상승 움직임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장기금리의 하락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이런 움직임을 빌미로 이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조정이 크게 하락의 빌미가 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장기금리는 상승하는데 단기금리는 오히려 하락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지표 흐름은 이 장단기 금리차 흐름에 따른 이 주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졌는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은
이런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화돼 있는데 장기 금리만 상승하는, 그래서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저 깍씨가 판단한 건데 넥스트 스텝은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장기 금리가 지속 상승하는데 단기 금리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서, 그래서 통화 당국도 경제가 지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뒤이어서 이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호조를 띠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이 상승해서 약간의 그 리레이팅 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넥스트 스텝, 장기 금리가 상승하지만 단기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약간 그 장기 금리가 상승하지만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따라붙으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존되지 않을까. 이런 넥스트 스텝으로, 그렇게 현재 이 국면인데 그 다음 국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3번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단기적으로 가열된 증시, 이 조정은 어디까지 될지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이 가열된 증시는 이 콜 그리고 이런 풋옵션 비율을 보더라도 조정이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콜옵션 비율을 보게 되면 이미 증시의 가열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금리 상승이 유동성에 다시 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칫하면 큰 조정과 이런 침체의 다시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심지어는 흔들렸고, 언제까지 흔들릴지는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단기 금리 하락,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 이런 환경 속에서 증시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저깍지는 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